미국 채권 시장 7월 리뷰. 미 국채 10년 금리는 전월 말 대비 0.2%포인트 넘게 추가 하락한 1.28%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2월 수준까지 돌아간 모습입니다. 특히 월중 1.19%까지 하락하며 1.2%를 하향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과잉 유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델타 변이 격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의 경기 회복 경로에 대한 기대가 하향됐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적정 명목 금리는 이론적으로 명목 이자율은 명목 성장률과 비슷합니다. 명목 이자율은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률이며 명목 성장률은 실물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기 때문이죠. 다만 금융위기 이후 경제구조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불안 등에 의해 명목 성장률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반영해 명목 성장률이 명목 이자율보다 높은 구조가 지속 중입니다. 2008년부터 약 10년간 10년물 금리는 성장률보다 약 0.8%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기간의 괴리는 과도합니다. 해당 기간 미국 연준 연평균 명목 성장률 전망치는 4.5%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자율 평균인 1.1%와 괴리가 3%포인트가 넘습니다. 즉, 현재 금리는 경기 펀더멘탈보다도 과거 추세에 따른 적정 명목금리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적정 명목금리보다 현재 금리가 낮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델타 변이에 대한 과도한 우려. 둘째, 연준 정상화 실패에 대한 우려. 셋째, 재무부발 현금 방출입니다. 먼저 델타 변이 우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대유행에서는 작년과 달리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며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커졌고 그것이 금리에 반영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미국 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백신 접종률이 이미 50%에 육박해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MF 또한 델타 변이 인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고요. 시차를 두고 코로나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후퇴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둘째, 기간 프리미엄 급락입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 보유자가 해당 만기까지의 금리 불확실성에 대해 추가로 받는 프리미엄입니다. 최근 기간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급락하며 장기 명목금리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장기 채권 보유에 오히려 프리미엄을 지불하려는 모습이죠. 다만 연준은 7월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 금리 인상은 없다는 등의 의지 피력으로 시장 진정을 시도했습니다. 연준의 시장 진정 의지를 살펴봤을 때 과거와 같은 정책 실패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기간 프리미엄 급락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재무부발 현금 방출입니다. 의회는 부채 한도 유예 협상을 위해서 2021년 7월 말까지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을 소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무부는 연초 이후 총 1.2조 달러 가까이의 현금을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식과 채권 동반 강세를 야기한 요인이 됐는데요. 재무부의 한도 협상은 9, 10월 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협상 이후 재무부는 다시 채권 발행 및 현금 비축을 재개하고 이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금리의 추세적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8, 9월 금리는 보합권에서 등락한 이후 9, 10월부터 연말까지 반등을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채권 전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9월에 다시 만나요.